자, 하나, 둘, 셋. 자, 단전하겠습니다. 잘 보고 잘 찍자. 잘 보고 잘 찍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보고 잘 찍자. 잘 보고 잘 찍자. 자, 김정인 대표의 개선안으로 제6차 선거대위원장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인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단순한 경기 순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 아닙니다. 경기 순환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순수한 경기 변동 정책만 가지고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지난 이명박 정부 초기서부터 한 2% 내지 3%의 이런 성장률 속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 원인이 근본 원인이 일반적인 경기 변동에서 나타난 상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상으로 장기적인 하나의 정체 상태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치유 방법이 종전과 같이 경기 순환에서 사용하는 도구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소위 양적 완화를 통한 성장 활성화 이와 같은 것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경고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 보통은 미국의 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목표로 삼아서 세제나 교육 개편을 통해 가지고서 경제를 새롭게 이끌어가자는 주장이 많습니다. 역시 불아파의 불아파의 중앙은행이 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도 지금 자체 내에 엄청난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불아파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불아파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시행하는 것은 남쪽 불아파의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의 국가 부채가 너무나 과중해서 국가 자체가 부도가 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가 부도가 날 경우에서는 불아파 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그런 위험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 국가들에 있어서의 소위 국가 채무 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적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통화량을 늘려서 양적 완화를 해도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갖다 보이지 않고 있고 이것이 오히려 불아파 경제의 나중에 커다란 짐이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이러한 것을 모든 걸 감안할 적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돈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는 상황이 아닌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발행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역시 불실기업의 이 생명을 연장해주는 그 이상의 효과도 없을 것이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형태를 볼 것 같으면 이 글로벌 체제에서 스스로의 생존 유지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낳냐할 것 같으면 많은 실업자를 갖다가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것 같으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의 감대가 또 불가능해서 구조조정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현실을 명확하게 고려를 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이런 데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는 건데 이번 또 선거를 앞두고 쉽게 내놓은 정부 여당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결국 가서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자체가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이것은 경제 교육을 잡아먹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에 더 나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경제 구조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될 수가 없으니 경제 틀을 바꿔가지고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모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4월 13일 총선에서 이 과거의 경제 정책의 잘못에 대한 심판을 갖다 가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의 호소를 받아들여서 이번 4.13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의회에 많이 진출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경제정책을 시정하자는데 여러 유권자들이 옳은 심판을 해주겠다는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여기 은평구에 와서 보니까 어저께 우리 강병원 후보께서 이 정의당의 김재원 후보와 꼭 연대를 성사를 시켜서 우리 강병원 후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선두를 달리는 그런 모습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은평구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박주민 후보께서도 지금 초반에는 다소 인지도의 문제로 약간 도전을 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정반에 들어와서부터 우리 박주민 후보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평 감을 양구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주민 은평갑 후보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 후보 박주민입니다. 김종인 대표님을 비롯한 선대위에서 저희 은평갑 사무실 주민센터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언론인들께서 와주셔서 관심을 보여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머리띠 씌워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선거법의 위반만 안 되면 오늘 하루 종일 쓰고 다니겠습니다. 저희 선거 사무실하고 선대위 명칭을 주민센터라고 붙였습니다. 박주민의 주민센터죠. 은평 주민들과 또 국민들에게 문턱 없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명칭입니다. 현재 저는 김종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누리당 쪽 후보와 박빙의 어려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후보 단일화를 위한 야권 연대 공식적으로 제안했지만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오늘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선거운동을 다니면 야권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질책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야권 분열이 잘못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찍어줘야 한다라는 말씀도 또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야권 단일화 되면 좋지만 안 된다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 정권 8년의 절망을 끝내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생과 반민생의 대결,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 좌절과 희망의 대결인 선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치 실험을 하는 선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에서는 저 박주민 그리고 옆에 계신 강병원 이 두 사람이 선택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박주민 그리고 강병원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속에 방치된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월급 봉투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아이들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정의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바로 세우겠습니다. 은평 발전도 중단 없이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 젊은 패기에 그리고 젊은 힘으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승리, 다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은평에서 지금 야권, 유권자의 표심이 결집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반드시 박주민, 강병원이 승리해야 한다고 등을 다독여 주시는 유권자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십니다. 제 이름은 주민입니다. 주민을 최고의 가치로 모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거꾸로 읽으면 민주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은평 각 지역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 제 이름 그대로의 정치를 실천함으로써 반드시 여러분들의 한 표를 100배, 1000배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병원 은평을 후보의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국회의원 후보 강병원입니다. 여러 고비를 넘어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이변과 파란을 한번 만들었고요. 어제는 정의당의 김재남 후보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단일 후보로 저 강병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정의당 김재남 후보께 통큰 결단을 해주시고 단일화에 적극 임해주시고 우리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름이 재밌습니다. 어르신들 아프시면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시죠? 예, 제 이름이 병원입니다. 보통 병원이 아니고 이 은평의 20년 무능병, 은평 20년 이 무능병을 치료할 가장 강하고 센 병원 강병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연신내용식당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초, 중, 고를 나왔고요. 이제는 은평의 토박이 연신내용식당 둘째 아들이 이 새누리당의 20년 독주를 끝내고 이 무능했던 정치를 끝내고 우리 은평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반드시 이 은평에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것을 바쳐서 승리를 이루어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국민의당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보도한 걸 보니까 제가 1등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현호 후보가 2등이고 이재호 무소속 후보가 3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일화까지 됐으니 이제 훨씬 더 앞서 가야 될 텐데 절대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더 도와주시고 더 바닥으로 뛸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믿고 응원해 주시고 한 표 한 표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아서 압승으로 은평을 해서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동일노동과 다른 동일가치라는 것을 꼭 좀 지키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동일노동에 따른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복지를 약속했고 거짓말이 되었지만 이번에 새누리당이 약속한 최저임금 인상하고 동일노동에 따른 동일임금이라는 것은 꼭 20대 국회에서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주장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뒤늦게나마 이런 국민적인 여망에 부응해서 호응해 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와 다른 생산성 있고 정말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되려면 반드시 그들이 했던 이 약속을 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20대 국회는 우리 민생을 살리고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법안으로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따른 동일임금을 법제화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득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생산성 있는 민생을 돌보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